피켓이지만, 종이 피켓이지만 자기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잠시 뒤에, 지금 언론사 기자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 가슴 높이 있는 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머리 위로 들어주십시오. 머리 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에 이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가슴 높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슴 높이로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완교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에 국고행령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발하는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대표님들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모의감시 민권회의 송은학 상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와!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이신 이명길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참석해 주신 분이 VIP고 우리들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송은학 모의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님의 연언 인사 발언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 소개받은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의장 송은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를 잘 아시죠? 이른바 대통령이 아닌데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한덕수,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그러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2명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정지시켜달라, 이른바 가처분 신청, 임명효력 정지, 지명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헌재가 빨리 앞으로 50일도 안 남은 대선 기간 중에 본안 소송을 끝낼 거다? 안 끝낼 거다? 여러분, 누구라도 헌재는 시간을 끌면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른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당선 통지증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당선증을 받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론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2명이 만료되고 4월 10일부터는 공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덕수가 권한을 남용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한덕수가 이른바 마은영 후보를 임명을 초피한 것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물론 마지못해
이 두 명을 어떻게든지 알박게 하려고 잔당을 알박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헌법의 재판소에 들어가서 앞으로 예컨대 국힘이 우연정당이다, 정부가 우연 신청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박게 하려고 임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왜 했을까? 그 원인을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께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큰 범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 자리를 뜨겠습니다만은 바쁜 일로 이처럼 중요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조금 늦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서 내란 잔당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알박게 하거나 기타 내란 시계가 여기저기 심어놓은 내란 잔등들, 내란 쫄개들 반드시 솎아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해서 구속해서 그리고 감방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무리 대선 기간이라 할지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이런 잔당들을 탄핵해만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켜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다. 한덕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다면 과연 공정선거를 관리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반드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상목 그리고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주현, 이완규, 함상훈, 오석준, 김의원, 정영진을 특가법, 뇌물죄, 특경법, 국고행령,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오늘 2시 30분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께서 고발 요지 설명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함성 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 대한민국의 이 범죄 조직이 김현장인데, 김현장에서 20억의 뇌물을 받은 이 한덕수가 대통령 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분개할 것은 이 한덕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일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닌 자가 대통령을 참칭해서 이렇게 불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가처분을 막았습니다. 막았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막고 끝내고 한덕수를 풀어주면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윤석열 대신 대통령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는 과정인데 이 한덕수가 이번에 왜 갑자기 이완규, 윤석열의 사병이나 마찬가지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지명하고 또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시민단체가 이번 한덕수가 왜 우리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2,400원의 기사가 요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횡령죄로 해고와 정당하고 판결한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배경은 바로 김현장입니다. 돈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덕수의 김현장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현장을 선임해서
인수하려 했습니다마는 2위에서 이 독과점을 문제 삼아서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김현장이 받았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죠. 이 자금을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우조선은 지금 하나가 이정원에 인수해가지고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헐값에 인수한 것입니다. 뭐 윤석열의 작품입니다만은 이것은 차지하고 이 김현장이 대리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사건 실패로 인해서 김현장이 갑자기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현대중공업을 무마해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208억의 과징금을 부과는 정확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이 함상훈이 204억을 깎아줬습니다. 결국은 뭐냐? 김현장이 물어야 할 돈을 국고를 털어가지고 김현장을 내리셔서 현대중공업에 돈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모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가 이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김현장이 대리한 OCI 사건 약 3천억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이것도 김현장이 나서서 반환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김현장을 위해서 불법 판결을 한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한 판사가 고등법원의 함상훈이고 대법원에서는 바로 이것을 신속히 기각해서 현대중공업에 돈을 돌려주게 한 판사가 바로 오석준입니다. 여러분 오석준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오석준이 누굽니까? 800원을 택시기사가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사는 2,400원을 횡령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버스기사가 그것을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횡령입니까? 이런 놈들이 이렇게 국고는 수천억을 빼내가지고 김현장을 대신해서 현대중공업이나 OCI에 넘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번에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 함상훈의 재판에 관여한 김현장의 김의원 변호사 그리고 정영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영진 변호사는 한덕수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때 이 통상부에 들어가서 한덕수와 같이 근무했고 한덕수가 2007-8년에 국무총리 할 때 한덕수를 따라서 또 한덕수의 위원이 돼가지고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영진, 김호환이라는 사람들이 한덕수에게 이러한 대가로 즉 김현장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돈을 줘야 할 것을 국고를 털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게 주도록 만든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판결한 함상훈을 대법관에 아니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일체를 오늘 공채에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께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범죄 직권남용에 대해서 요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함성 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한덕수가 김현장에서 2017년부터 국무총리 위임 직전까지 19억 원의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왕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여 국회 청문
요청을 하였다. 정부목 3인 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지금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권위될 때는 60일 이내 신속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 권위기간 중에 대통령 직무대행이 조급히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을 고의로 남용하여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인 것이다. 이어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께서 한덕수, 이완규 임명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방해 관직님을 청탁금지법에 대한 범죄 설명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함성 와를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입니다. 한덕수, 이완규 임명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방해 관직뇌물 청탁금지법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및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 김지원 민정수석 등 인사 담당의 인사검증과 추천을 받아 임명함으로 그 절차를 생략할 채 임명한 것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규는 대통령의 친구이며 전직 대통령 가족 최은순의 변호인으로서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이므로 법제처장 임명은 사실상 과거 변호의 대가이며 윤석열 가족의 범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를 임명하여 윤석열 가족 범죄를 은폐하려는 관직 뇌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실패 직후에 대통령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안가에서 대통령의 관직 인사 추천 검증과 법률 담당하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중앙고 충북 이상민 행정부 장관과 대한민국 법률을 총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핵심 4인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이들은 모두 핸드폰을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안가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지금껏 막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 모임, 내란 공모 등 범인 범죄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입막음용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결국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이완규는 센터 등 시민단체가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증거인멸 등으로 고발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고 한덕수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김주현, 김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갚는 보훈 차원에서 차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의 지원을 받는 방편과 자신과 최상목 등에 대한 탄핵 대비책으로 임명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 이러한 제목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영대 투기자본가미센터 공동대표께서 한덕수, 한상훈 서울고등법원장 부장 임명 관직뇌물 국고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함성 와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소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덕수가 이렇게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 800원 그리고 2,400원 택시기사 이 납금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횡령으로 몰아서 해고시킨 이러한
2,400원짜리 판사 그리고 800원짜리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국고행령입니다. 이번에 지명된 함상훈이 과거의 김현장 사건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OCI의 3천억 탈세 사건, 이것을 거의 3천억 가까이 환급 판결해서 내주게 했고, 또한 현대중공업 사건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도급 비리인데 중소기업을 해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에 따라서 208억 원을 추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4억 원을 불법적으로 판결하고 스스로도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하면서도 204억을 불법적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2,400원짜리 판사가 하는 일은 바로 김현장의 범죄를 도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러한 부패 재벌들과 부패 외국인들에게 돈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위협하는 대법원도 신속히 그야말로 6개월 남짓 만에 2024년도에 신속히 판결해서 돈을 내준 것입니다. 이 판결한 판사는 오석준, 이 사람이야말로 과거의 국민은행 사건, 국민은행이 탈세해서 적발됐는데 이 한덕수가 부총리가 돼서 재탈세하게 만든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재탈세할 때 이 오석준이 행정보험 판사로서 불법 판결해서 6천억을 내주게 만들고 그 중에서 1699억을 김현장에 넣어주게 만들었습니다. 800원짜리 판사가 국가의 국세를 이렇게 6천억을 횡령하도록 한 것입니다. 3조 7천억을 추징해야 할 돈을 바로 6천억을 빼먹게 만들고 김현장에게 1699억을 갖다 바치도록 이러한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한덕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내 몫을 다른 사람이 임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의 이익을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킨 야당과 국회는 즉각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해야 합니다. 한번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과 최상목 전 대통령 직무대행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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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덕수 등 7인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마는 공수처가 5천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현장의 범죄를 모른 채 한다면 공수처장도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드립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펴서 부패한 김현장과 부패 주머니에게 넘겨주고 있는 한덕수와 함상훈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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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정의연대 행정감시네트워크 대행연대 민생행동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주연 이완규 함상훈 오석준 김효환 정영진을 특가법 뇌물죄 특경법 국고행령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늘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는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님과 함께 참석하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위 됐어요?